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분 김태만의 돌아와요 부사당의 국립해양박물관 김태만 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합니까? 부산항 이야기 해야죠. 예. 부산항 얘기해야죠. 예, 어떤 부산항 얘기? 얘기 어떤 거? 글쎄 이제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화두는 던졌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부산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부산항을 바라보는 시각이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뭐 역사적 관점 또 이제 경제적 관점 근데 오늘은 조금 문화적 관점에서 한번 대중문화적 차원에서 한번 보자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문화적 관점으로 부산항 뭐 어떤 얘기를 해주실 겁니까? 글쎄 이제 부산 우리가 이제 부산하면 대중가요 차원에서 예. 부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노래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우리 이동현께서는 김동현입니다. 예. 김동현 죄송합니다. 성공을 했고 예. 아, 저를 이씨로 부를 줄이야. 에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네. 그 노래방 가시면 한때 우리가 유행했던 노래가 뭐 돌아와요 부산항 네.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 80년대 들어와서 이야기인데 사실은 대중가요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거든요. 네, 한 100년 네. 전부터 이제 대중가요가 있었고 1910년 경술 국치 이후에 일제 강점기 때 많은 노래들이 불려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대중가요의 원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산항이 들어 있는 노래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예. 이제 제가 재밌겠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해양가요라는 차원에서 네. 제가 한번 해양가요. 이제 해양박물관이다 보니까 예, 예. 조사를 했고요. 예, 예. 또 그러다 보니까 해양하는데 뭐 목포나 인천이라는 지명 나오는 노래도 많았지만 예. 부산이 들어간 많죠. 노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일이 통계를 뽑아보지는 못했는데 아마도 줄잡아 수백여 곡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울며 헤어진 해진 부산항이라든지 또 잘 있거라 부산항 뭐 울지 마라 부산항 돌아와요 부산항 이렇게 쭉 있는데 예. 울음하고 연결되는 네. 그런 그 노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부산항은 항구라는 특성이 떠남과 만남의 이 공간인데 그렇죠. 이런 것들은 만남은 이제 기쁨이겠지만 떠남은 늘 이제 슬픔이나 네. 이런 것이 이 점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인데 특히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불려졌던 노래들은 이 부산항의 어떤 역사성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울었을까? 슬프니까 울었겠죠. 근데 네네. 왜 슬플까? 이 이별이기 때문에 슬프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예. 더 뿌리 깊은 것은 이 배를 타고 떠나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의 어떤 절망감,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득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울음하고 연결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목이 대부분 이제 뭐 울음이 들어가거나 하고 또 가사를 들어가 보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부산항이라고 했을 때 역사적으로 쭉 고찰할 때 사실은 이제 그 일제 강점기의 시작과 끝이 전부 다 부산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제 강점이 시작되는 전초 단계로서 이제 일제가 동아시아 정책을 꾸리면서 대륙으로 연결되는 철도를 다 부설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철도를 부설하면서 사실은 한반도 내에서 중국으로 만주로 연결되는 네. 이런 그 철도와 일본 내부의 철도를 연결시켜주는 탈 것. 예, 그게 예. 뭐냐 하였던 배였죠, 것이죠. 배. 예. 배. 그래서 이제 배가 1905년에 개설이 되는데 그거를 이름하여 연락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네. 당시 연락선, 처음에. 연락선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냥 뭐 여객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네네. 연락선이라고 붙인 것은 마치 이제 그 서로 양 지점을 연결하는 그런 연락 체계라는 그런 의미로 연락선이라고 붙였던 거거든요. 그때부터 연락선이 처음 나온 거예요? 연락선으로 이제 190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작된 연락선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1945년까지 끊임없이 한 10여 대의 연락선이 새로 이제 신건조가 되고 또 이제 사이즈가 커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0여 척의 연락선이 활동을 했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해방되기까지 네. 그때 뭐 제1한국인 그 제한 일본인들의 중요한 교통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소위 이제 일제가 동아시아의 전장터를 확장시켜가는 과정.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도 이제 진출하고 이 동남아시아로 해역 공간으로 확장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우리 한반도의 젊은이들이 징용을 끌려가는 데 그 배를 타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장세정 같은 사람이 불렀던 뭐 연락선은 떠난다 이런 연락선은 떠난다. 1937년에 발표됐던 노래인데 네. 예, 굉장히 비장한 노래거든요. 근데 이제 표면적인 가사로 볼 때는 그냥 일반적인 뭐 그 친척, 친지, 연인의 떠남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아주 참담한, 참혹한. 그래서 이제 내 아들, 딸이나 혹은 남자친구가 징용을 떠나서 동남아 어디로 가서 안 돌아올지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어떤 절박한 상황의 어떤 그 가사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항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특히 이제 대중가요 속에 일제 강점기 시절의 대중가요 속에 녹아 있는 부산항의 이미지는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사를 좀 적어 오셔가지고 제가 읽고 있는데 쌍고동 울어울어 연락선은 떠난다. 잘 가소 잘 있소 눈물 젖은 손수건 진정코 당신만을 사랑하는 까닭에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갑니다. 울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통곡을 하면서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그 이면이 있습니다. 장세정이라는 가수 자체도 네. 목소리가 굉장히 탁월했던 이런 사람인데 뭐 요새 젊은 사람들 얘기로는 목소리가 아주 쫄깃쫄깃한 그래서 그 감성이 살아 있으면서 톡톡 튀는 듯한 그런 목소리인데 그 이제 음반이 있거든요. 네.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습니까? 예, 마지막쯤에 한번 보내드리려고 딱. 네네. 예.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이제 장세정은 그냥 그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불렀지만 민간에서는 그 내용을 그 가사를 우리가 이제 80년대 뭐 운동권에서도 그랬지만 뭐 노가발 뭐 이런 거 있었죠.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민간에서는 노래 가사를 바꿔서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울지 말아요 이런 게 아니고 마지막 구절 같은 경우도 연락선은 지옥선 이러면서 연락선이 얼마나만큼 처참했던 당시의 어떤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공간이었던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로 강제 노역에 동원된 조선인들이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연락선은 지옥선. 그렇죠, 한번 타고 그렇죠. 가면 돌아가지도 그렇습니다. 못하고. 예. 참. 뭐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왜 연락선이라 하는지도 잘 생각도 몰랐어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관부 연락선이라고 네네. 하잖아요. 관은 그 일본의 시모노세키 하관의 관자를 땄고 부산 할 때 부자를 따서 부관 연락선 또는 이게 이제 일종의 페리이기 때문에 부관 페리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연락선이라는 말이 유래는 그런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관 연락선은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죠? 부관 페리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예. 그래가지고 45년 이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사실 한일 관계는 단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65년 6월. 예. 그때 이제 수교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그 이듬해에 연락선이 이제 복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0년부터 부관 뭐 페리라고 할까요? 그래 이제 조금 현대적 개념으로 바뀐 큰 선박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잘 아실 겁니다. 하마유라는 일본 선적의 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희호라는 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배들이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요즘은 굉장히 현대화돼 가지고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 이 한일 간의 페리나 한중 간의 페리들이 오늘 밤 저녁 때 타서 배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렇죠. 네. 도착을 하는데 네. 실제 운항 거리나 시간이 그렇게 긴 건 아닌데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는 것은 그 다음날 상대 국가의 세관원들이 출근을 해야지 네. 입국이 되니까 음. 하룻밤을 자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저희들도 여러 번 타고 해서 추억도 있는데 최근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소위 이제 양국 간의 왕래가 투절되면서 지금은 네네.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관 연락선 관련해서 뭐 윤심덕의 이전에 그 기억하시는 분 사회찬미 요거 예, 그렇습니다. 얘기를 예,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또한 뭔가 슬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일 간의 관계가 소위 이제 애증의 관계가 네네. 있는데 네. 뭐 우리 조선 시대에는 소위 이제 임진왜란의 뭐 불미스러운 어떤 과거가 있기는 하지만 네. 그 이후에 상당히 소위 이제 성신교린이라는 차원에서 상호 교류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그 교류가 너무 진해져서 그러는지 이 일제가 이제 우리를 강점하겠다고 덤비는 바람에 네. 이제 우리는 치욕으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제 한일 간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저 앞에 놓여 있는 현해탄에 얽힌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해탄에 얽힌 이야기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1926년이니까 일제가 강점을 시작을 하면서 초기에는 굉장히 조금 문화적으로 순치에 이런 어떤 그 정책으로 이제 조선 반도에 우리 이제 한반도에 들어와 가지고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일본에 동화시키는 이런 어떤 저강도 정책을 이제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한반도에 있던 많은 청년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네네. 사실 우리가 이제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시인, 뭐 소설가, 극작가들이 다 일본 유학생이듯이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일본 유학을 갔던 청년들 중에서 대표적인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김하나께서 말씀하신 저 윤심덕은 평양의 아주 뭐 요새 말로 하면 귀족 자제 네네네. 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목포에서 또 오는 친구가 있는데 김우진이라고 이 사람도 아주 가계 혈통이 좋은 네. 그래서 이제 호남의 대분홍의 아들이었고 개혁자였던 아버지를 가지고 있던 그 장남인데 네. 이제 동경으로 또 유학을 왔고 또 여기서는 지금 이야기는 안 되지만 충청도 진천 출신으로 그 조명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뭐 홍명희를 기억하는데 조명희도 초기에 유학을 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초기에 유학을 가서 뭐 각자 뭐 문학이나 철학이나 공부를 하면서도 문예 활동들을 했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극작 활동, 그다음에 연극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멤버들이었어요. 동우회라는 연극 멤버들이었는데 이 멤버들이 뭐 김우진, 윤심덕, 그다음에 이제 뭐 조명희 이렇게 이제 어울려서 놀다가 이제 눈이 맞은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윤심덕은 솔로였는데 김우진은 유부남이었죠. 고향에 예. 처자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죠. 그런 것을 예감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 현해탄에서 배를 타고 오기 전날 예. 윤심덕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 소프라노 가수인데 그날 그 전날 배 타기 전날 사실은 일본의 레코드 가게 저기 녹음실에 가서 사이찬미라는 예. 노래를 녹음을 하고 돌아옵니다. 예. 이때 이제 배를 탔는데 예. 현해탄 중간쯤 오다가 두 사람이 뛰어내렸다는 특보가 동아일보에 발표가 되면서 맞습니다. 예. 일약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죠. 아이고 참 얘기를 들으면 끝도 없는데 네. 관장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늘 시간을 짧게 예. 가지고 예, 국립해양박물관에 가면 이제 부관 연락선에 관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가 보시면 좋겠고요. 예. 예, 지금 제가